제가 최근에 셀트리온을 굉장히 깊게 파고 있습니다. 얘를 깊게 파가지고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분명히 돈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제가 매수를 하든 아니든 일단 얘를 파두면 무조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째 얘를 계속 째려보고 있고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구간이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불과 1년 만에 얘가 지금 반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매수하는 게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보다는 저는 더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원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제스처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도 관망 중이에요. 제가 어떤 구간들을 기다리고 있고 움직임을 원하는지 이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섹터에서는 메이저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들어가서 얘네를 딱 열람을 해보면 얘네에 관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봐도 일반 투자자들은 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마진이 어떻고 얘는 얘랑 계약 맺어져가지고 얘랑 바이아웃 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사실 셀트리온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냥 큰 틀에서 일봉, 주봉을 보는 것보다 월봉을 딱 펼쳐놓고 어느 구간대에서 얘는 요런 이벤트 때문에 올랐구나. 여기까지는 요 정도 기대감으로 올랐고 여기부터는 거품이구나. 이 거품이 꺼지면 어디는 확실하게 지켜주는 자리이구나.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셀트리온을 분석하는데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네 등분을 해봤고요. 2002년, 9년, 2015년, 2020년 이 중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2009년과 2015년 요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중간 과정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가 처음에 기업이 시작을 할 때는 CMO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하청업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야, 이거 만들어 하면 만드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마진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10,000원짜리 약물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생산에 임한 그런 노동값만 거의 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사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관심 받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완전 옛날이니까요. 그러다 2009년부터 얘네가 시세를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해요. 약간 우상향을 해주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얘네가 CMO를 하던 단순 기업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 넘어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CMO랑 바이오 시밀러는 아예 기업의 그런 마진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순간부터는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임상할 수도 있고 이걸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 한 개의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산만 맞는 거는 다르게 개발이랑 판매랑 이런 마케팅까지 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이런 어떤 체중 자체가 증가하는 느낌인 거죠. 이때부터 증가는 했는데 사실 2009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크게 보여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 넘어왔지만 과연 뭐가 다른가? 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2015년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터집니다. 램시마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돼요. 그때부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딱 초입부였던 거죠. 이때 야 이거 어디까지가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때 그냥 매수를 때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때 셀트리온을 잘 몰랐어요. 근데 램시마가 나오고 나서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요. 이거 말고 뒤에 따라오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하객신처럼 이렇게 쫙 따라와요. 그러면서 각 그 파이프라인들이 진화를 하고 임상을 하고 1상, 2상, 3상 하고 데이터 값들이 우수하게 나오고 그거를 해외로부터도 그리고 국내로부터도 리스펙을 받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얘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었냐면 이 당시에 바닥 가격이 한 29,000원이었는데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니까 대략 2년 동안 얘는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9,000원부터 36만원이니까 10배 더 올랐죠? 열 몇 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 물론 요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구간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요때 쇼커버링이 나왔었죠. 이게 비싸다라고 판단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먹으려다가 공매도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쇼커버링 당하면서 올랐는데 딱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는 찍을 수 있는 가격인가? 그전 역사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찍고 나서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쳐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때 공매도가 이겼어요. 거의 한 1년 반 동안 쳐가지고 결국에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때 존버하신 분은 성공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20년까지 쭉 주가가 흐르다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한창 터지고 이럴 때 오히려 셀트리온이 이때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었죠. 그때 서정진 회장이 이거는 된다 된다 하면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막 주가가 올랐는데 딱 은퇴를 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좀 의문을 품었어요. 저 사람은 저걸 얘기를 해놓고 이게 완전히 딱 종지부를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은퇴를 하지 갑자기? 그때 좀 찜찜했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쭉 빠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여기 보이는 요 초록색 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얘는 이 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난도질을 쳐놨는데, 저는 그러니까 수평으로 잘 그리지 않아요. 과거 데이터부터 좀 끌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들이 계속 누적해서 연장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 있는 이 지표는 MACD예요. 위에가 이제 메인 지표입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노란색으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요 두 구간 내에서 셀트리온은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위에 있는 선이 전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적정 주가는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안 올라라고 좀 그러더라도 갈 때는 무조건 요 선을 따라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제가 아까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셀트리온 세력이 올릴 때 그냥 얌전하게 호재 내보내고 삑 이렇게 안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개미들을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게 하고 흔들고 사람들이 나 무서워라고 떠날 때쯤에 갑자기 반등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절대 아닌 시나리오는 이런 거요. 이런 거 아닐 것 같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두 번째 시나리오 더 설득력 있는 거는 이탈하고 반등 나오고 재이탈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천천히 올릴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알다시피 아직 이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 이탈이 한번 나와주길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탈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V자로 딱 걸쳐주는 갈고리 모양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을 걸어주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는 왜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라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얘의 그 지지선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탈하고 이렇게 걸쳐준다는 거는 떨어졌을 때 야 무슨 소리야 이건 여기가 적정가야 무슨 소리야 적정가야 이런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보다는 두 번 정도 이렇게 튕겨주기를 W자 나왔을 때 저는 이런만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풀베팅은 저는 원래 안 합니다. 근데 최대 비중이 30%예요. 2, 30%까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 30% 가져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가면 저는 여기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이 좀 어렵거든요. 두 번째로 또 차트에서도 설명드릴 거는 음, 이 MACD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간 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 그리고 빨간 선이 더 이상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줄 때 셀트리온을 갔었습니다.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긁어주면 뭔가 바닥 잡는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 요렇게 약간 좀 굿밥 모양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 이탈이 나왔고, 돌파가 나와줍니다. 이 돌파 위치가 여기거든요. 요 가격대. 이걸 딱 비교해서 보면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확장 국면에 있어요. 이 폭이. 그럼 결국에 언젠가는 얘가 상승 나왔다, 하락 나왔다, 이탈 나왔다, 상승 나오면 이 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전 요때 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벌어졌다 해가지고 아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어디까지 이걸 끌고 내려갈지 몰라요. 맥점 선들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게 확장되면서 점점 주가를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이 지표 상에서의 국밥 모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국밥 나오면 여기서도 이게 막 긁는 모양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약 드리자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봉이랑 주봉을 보면 얘의 패턴을 보기가 어려워요. 얘는 월봉을 봐야 됩니다. 월봉을 보고 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보면 CMO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진화를 하고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로 진화를 했다. 근데 결국 주가를 크게 올렸던 건 이 램시마, 새로운 약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다.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주가를 퀀텀 점프 시키려면 최근에 나왔던 이 코로나 치료제의 기대감이 펌핑업이 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램시마, 레키로나와 같은 기존의 약물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좋은 매출을 내서 업그레이드 되던가 아니면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임상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던가 그럼 그때는 아마 램시마급으로 어떤 약물이 2022년이건 3년이건 나오면 시장에서 엄청 떠들 거란 말이죠. 야 이거 거품이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상승이 그냥 뭐 이런 치료제 기대감 말고요. 실제로 어떤 약물이 정말 나와가지고 뭐 계약을 맺고 이런 액션이 나온다면 저는 좀 비중 크게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저항마다 이렇게 팔는데 저는 그때라면 이전 셀트리온의 행보를 봤을 때 약물의 개발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면 이전 고점에서 팔면 털리는 겁니다. 뚫었을 때도 쭉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 셀트리온을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피를 견인하는 거는 삼전,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네이버고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얘네가 코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물론 최근에 NFT 관련주들이 떠가지고 이 바이오의 역할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셀트리온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코스닥이 잘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대폭등을 한다면 그때 셀트리온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전고점을 찍건 전고점을 뚫건 나오려면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입을 털 때가 아니라 실제로 뭔 성과가 나오는 거 그때 좀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라리 같은 주주여가지고 가지야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아니고 양심적으로 아직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요 V자 혹은 W자 한번 나오면 그때 제가 저 샀습니다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물론 약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뭐 종종 그 댓글로 반박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더 진화하니까
깔 내용 있으면 야무지게 까시고요. 영상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찍고 영상 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말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